오늘은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제안하자입니다. 자, 함께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당탕 무슨 소리인가 싶더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방문을 여니 아이가 큰 소리를 낸다. 엄마는 노크도 몰라? 노크 했거든? 노크 하면 다야. 서준이 엄마 오셨어요. 기다려야지. 매너가 꽝이다. 노크로 언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화가 난다. 지금 노크가 문제야? 매너가 문제야? 너 지금 이게 뭐야? 방바닥에는 책 몇 권과 태블릿이 떨어져 있다. 망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더 화가 난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공부 좀 한다고 다 받아줬더니 진짜 못됐어. 그러니 옆에 친구가 나만 하니? 엄마니까 받아주지.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 수인이 엄마나 아인이 엄마나 또 아직 소영이가 아직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서준이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준서가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루에 뭐 많이 또 엄마의 어떤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대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엄마 나 못됐어. 그래서 친구도 없어. 못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수학 문제로 끙끙거리듯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문제집을 밀친다는 게 옆에 있던 태블릿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아이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치우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엄마가 들어왔다. 그나마 아이의 미안해가 진심이든 아니든 엄마의 화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했지만 엄마가 무심코 던진 그러니 옆에 친구가 나만 하니? 라는 말은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엄마도 마찬가지, 아이도 마찬가지, 두 사람 다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이의 긍정적인 자아와 사회적 기술. 화는 화를 부른다 라는 말이 있다. 화가 나면 이승이 마비되어 감정 조절 능력을 화가 덮쳐버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행히 화는 몇 초 정도 나다가 말 때가 많다. 자, 화가 확 날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내 어떤 이 절제 능력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가 화를 부른다. 조상들이 내놓은 지혜처럼 참을 인자 3번이면 큰 화를 면할 수도 있다. 부모교육 강연에서 엄마들과 함께 해봤다. 참을 인자를 3번 쓰는 동안 엄마들은 깊은 심호흡을 연거푸 했다. 20여 초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 우리가 하민이 엄마 오셨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럴 때, 자, 큰 호흡 3번. 어떻게? 하면 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했는데 이걸 좀 아주 느린 호흡으로 3번 정도 하면 20초가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비되었던 이 호르몬이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 때문이다.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다.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서고 말을 안 들어서다. 그리고 또 있다. 아이가 엄마한테 화를 낼 때 엄마가 화가 난 아이를 대해야 할 때다. 그죠?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아이가 화를 내면
엄마도 덩달아 화가 나니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곧 엄마의 숙제다. 엄마가 아이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조절하면 정서 발달은 물론이고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엄마의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콜먼은 사회적 기술이 자기인식 능력, 조절 능력, 동기부여 능력,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될 때 가능한 능력이라고 했다. 타인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성지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타인과 사회를 인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밑줄 쭉 그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타인과 사회를 인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능력이다. 아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다. 저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이의 정서를 이렇게 보면 부모의 정서가 어떤지 대충 감이 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의 결이 고른 친구들이 있고, 아이들이 감정의 결이 이렇게 되게 그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모의 어떤 감정의 결이 고른 친구들은 아이들도 감정의 결이 고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받는 정서가 있잖아요.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가정 내에서 내 어떤 감정의 결이 일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걸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아이 보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 보듯이 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 다른 아이들, 다른 집 아이들 어떤 행동들은 기가 차게 잘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이거는 제가 공부하고 잤던 노트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와 팬데믹, 우리가 너무 많은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뭐 여기는 이렇게 했대, 하더라, 이거는 이렇대 저렇대, 마스크는 이렇게 써야 된대, 뭐 마스크가 없대, 뭐 저 지역에서는 저렇대,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팬데믹 속에 인포메이션 더하기 팬데믹에서 인포데믹 방역법은 무엇인가 라고 서울대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노트를 한 건데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가 방역법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 여기 책 한쪽 구석에 혹시나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모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생태적 지능.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자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 사회적 지능,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과학적 지능과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짧게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TVN의 미래 수업 6회편 꼭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여기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독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오늘 12번째 시간 독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았습니까? 조금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때요?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매개체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책은 항상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능은 반드시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맞아요, 그죠?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지능이에요.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내가 객관적인 마인드,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공감 능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매일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고 일하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아이 돌보는 일하고, 세빈이 엄마 오셨어요. 이렇게 나의 어떤 하루의 어떤 루틴데 그 패턴이 있는데 내가 하나도 뭔가 충전되는 시간이 없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어떤 결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뾰족뾰족 내 감정이 이렇게 뭐가 나 있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를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책을 읽든지 뭔가 규칙적인 어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냥 하루의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난다는 거죠. 저도 아침에 보통 6시 전에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장착을 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왜? 저 스스로 안 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의 어떤 것들이, 저도 인간인지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6시, 우리 이거 알람이 15분 전에 울리잖아요. 매일 6시 5분 전, 5시 55분 되면 우리 선생님들과 희망하셨던 분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요가, 스트레칭 요가 4분, 15분, 그리고 근력 운동 11분에서 전체 한 25분 정도 매일 운동을 하는데, 제가 라이브 톡으로 그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각자 집에서 운동을 하면 6시 반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6시 반 되면 또 밖에 산책을 갔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침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9시 되면 제가 오전 차량 가잖아요. 차량 갔다가 오전 업무를 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하고, 아니면 또 제 공부할 거 하고 뭔가 이 수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4시 20분, 25분 되면 또 오후 차량 나가요. 나가서 갔다 오면 또 이게 영상 만들고 또 영상 업로드하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선생님들 회의가 있는 날이고, 이렇게. 그리고 저녁 먹고 우리 막내 슬기를 데리고 용두공원 산책을 가고,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뭐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또 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어떤 장착을 시켜 놓았을 때 내가 계속 뭔가 깎여지는 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충전되는 나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이런 우리 엄마들도 하루의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나 자유로 안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가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장착시켜 두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 범위에서.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항상 이렇게 뭔가를 충전할 수 있는 오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일이 잘 풀리고 웃으며 행복할 때는 다 좋다. 하지만 오해가 생기고 화가 나는 등 불행할 때가 문제다. 아이의 자아상은 문제 상황에서 깨지거나 상처받기 쉽다. 아이가 불편한 감정까지도 현명하게 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다스리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사회성의 샘물은 긍정적인 정서다. 아이의 셈이 깊고 맑아야 사회성이 발달한다. 그렇다면 아이의 분노, 공격성, 슬픔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일까? 다니엘 골문의 말을 빌리면 그렇지 않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다스린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항상 긍정적인 어떤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 되고, 이거는 분노가 일어나 라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고, 너무 슬퍼 라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리더들은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분노, 걱정, 슬픔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자, 우리 엄마들은 어떠세요? 내가 내 안에 뭔가 분노나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뭔가 걱정이나 아니면 뭔가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나 스스로 알아차리고 나를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땠어요? 근데 알아차리기는 하셨죠. 난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 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12일 정도 같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리기는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나는 어떻게 이걸 다독거려 줬는지,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다독거려 줄 수 있어야지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감정도 잘 알아차리고 다독거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책을 탁 밀쳤는데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이 같이 밀쳐져서 바닥에 꿍 하고 떨어졌는데, 아이는 지금 속상한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마치 엄마가 문을 열고 꽝 들어왔어. 노크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본 광경은 공부도 안 하고 태블릿이 망가지게 이렇게 떨어뜨렸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엄마가 만약에 엄마의 감정을 알아차렸더라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되게 지금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났어. 그런데 아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시간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세상에는 똑똑한 인재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며 타인의 스트레스까지 고려해 함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이나 절실히 요구된다.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리더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다. 엄마가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을 위해 아이의 감정을 살피면서 말해야 하는 이유다. 아시겠죠? 기쁘고 행복한 감정에 대한 반응은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실수할 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기쁘고 행복하면 이미 표정에서 그런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슬픔이나 화나 근심이나 걱정 또는 알지 못하는 내 나쁜 감정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요, 내가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불행히도 몇몇 엄마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은 돌봄을 받았던 적이 없어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 앞에서 더 당황하고 화내는 아이 앞에서 더 화를 낼 때가 많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과 관계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먹고 살기, 우리 자식 키우기가 힘드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이와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태연 오셨어요. 이런 어떤 거를, 우리도 큰애 밥 준다고 맛있게 주셨어요? 이런 어떤 거를 엄마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해줄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막 정말 보릿고개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눈에 보이고 내 아이가 걱정되고 나도 불안해서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계속 어때요? 아이에게 큰 관심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전에 농업을 기반이 되었을 때 시절은 자식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이렇게 농사가 많은 집에는 자식이 많아야지 한 손이라도 더 덜어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부모가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감정들이 예전에는 그냥 바쁘니까 몰랐던 것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그냥 바쁘니까 그냥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미처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거를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 정서 속에서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친구들이 그때 배워가면서 하기에는 또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와 나를 위해서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까지 고맙게 여겨야 하는 이유. 자, 보세요. 사회적 기술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자 영향력이다. 리더의 능력이 사회적 기술이며 이것을 개발하는데 아이의 감정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가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가질 때가 기회다. 지금 하기 싫은 숙제 때문에 짜증이 나고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적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아이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아이의 감정을 살피는 말을 건네야 한다. 그래서 화가 났구나 라고 엄마가 아이의 화를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화라는 감정은 몹쓸 감정이 아니라 쓸만한 감정이 되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엄마는 아이의 마음에서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위치에서 감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아이의 화로 인해 엄마에게도 화가 미치는 설상가상이 아니라 화라는 아이의 감정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엄마의 반응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최근 편 2편을 봤었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딸 셋, 그러니까 딸 셋에 막내가 아들 이제 갓난 아기가 있는 집이었는데 큰애가 굉장히 엄마가 없을 때는 둘째에게 함부로 하면서
둘째는 굉장히 정직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마에게 전달하지만 엄마는 항상 큰애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항상 정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점점 더 큰아이의 어떤 그 둘째에 대한 난폭함은 더 강해지고, 둘째 아이는 굉장히 그 마음의 어떤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오은영 선생님이 주셨던 미션이 뭐냐면은 내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내 감정을 이렇게 그려서 넣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족은 딸만 넷인 집인데요. 둘째 아이가 ADHD, 그러니까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우울증이 있어서 또 치료도 받고, 둘째 아이와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너무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미션이 뭐였냐면은 벽에다가 각 가족의 이렇게 손바닥을 딱 찍어 놓고 벽에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엄마 거, 아빠 거, 아이 넷, 이렇게 6장을 붙여 놓고, 내가 정말 화가 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내 오늘의 감정을 냉장고에다 한번 적어서 붙여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잖아. 우리가 아이들과 넷돌이 수업을 하면서 감정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황금요술공은요, 내 이 심장 쪽에 있는 따뜻한 이렇게 그 마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황금요술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검정요술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랫배에 있는 이 따뜻함은 빨간 요술공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 이 뇌 속에 있는 뇌 이 위쪽에 머리 쪽의 부분을 파란 요술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빨간 파랑은 일단 제외하고,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름 짓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뭔가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어떻게 우리 누구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황금요술공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보여. 어떡하지? 검정요술공이 더 힘이 세져가지고 황금요술공이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면 너도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아이의 정서가 올라올 때 그냥 엄마가 해주실 역할은 아이의 감정에 이름표를 살짝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엄마 지금 화났다, 딱 셋 셀 때까지 바로 해라,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지금 이런 마음이 생겨서 검정요술공이 점점 커지려고 그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냥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춘기가 돼가지고 아이가 빵 하고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그 감정의 이름표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긍정적인 정서는 뭐라고요? 네, 황금요술공. 부정적인 정서는 뭐라고요? 검정요술공. 그래서 아이의 정서 그리고 엄마의 정서에 우리가 이렇게 황금요술공, 금정요술공 하고 이름표를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정요술공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나쁜 거야 라가 아니라, 너가 지금 검정요술공이 커지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나쁜 감정은 분명히 있다. 129페이지 메뉴에 불명확한 나쁜 감정도 있고 분명하게 나쁜 감정도 있다. 아이와 함께 이런 감정들을 찾아내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짜증이 났구나. 그런데 고함을 지르면 상대방에게 이유를 전달할 수 있을까?
황금요술공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금정요술공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 것 같지 않니?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슬펐어. 그래서 눈물이 났구나. 금정요술공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너가 황금요술공이 생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아이와 대화 속에서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득 어느 엄마의 사연이 생각났다. 아이가 머리를 막 풀어 헤친 채 방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니 걱정이 많아져서 그래? 하며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알아주려고 했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잘 참고 말을 이어나갔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까지라니까 이틀만 참아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맙다고 하면서 딸을 껴안고 운 거 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라고 했더니 오히려 모른다고 나도 몰라요 하며 화만 내요. 그러면 저도 애써 눌렀던 화가 나요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화가 날수록 감정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데 어때요? 내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런 건 느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라리 단답식에 가까운 질문으로 화났어? 라고 물어보는 편이 낫다. 네, 아니요로 부담 없이 대답하도록 말을 건다. 그 다음에 화가 났구나 하며 품에 꼭 안아주면 된다. 진정할 때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면 도움이 되듯이 서로 가슴을 밀착시키면 엄마도 아이도 안정이 된다. 이제 엄마가 말을 할 차례다. 혹시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아이의 감정을 보듬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엄마의 단계별 말하기. 자신의 감정을 스트레스 탓으로 몰아가는 아이, 그 출구를 폭력으로만 표현하는 아이가 있는 그대로 감정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엄마는 말로서 도와줘야 한다. 세상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문제가 해결돼? 라는 말이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까? 자기 분에 못 이겨 방바닥에 머리를 박는 3살짜리 아이에게 왜 그러는 건데 말로 해야지 라는 말이 아이의 입을 열고 행동을 멈추게 할까? 방석을 대주고 몇 번 쿵쿵 박으면 풀어지겠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거나 말없이 방석만 대주고 지켜보는 방법이 어떠냐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아이 스스로 감정의 모양을 인식하게 하려면 엄마로부터 감정 거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엄마는 아이 마음의 높이에서 아이와 같은 위치에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친구와 문제가 생겨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어떤 말이 좋을까? 울어서 기분이 나아질 것 같으면 다 울고 엄마와 이야기할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 엄마라도 그럴 것 같아. 화날만 하네. 그래서 화가 난 거구나.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엄마의 공감이 아이에게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된다. 위로는 나쁜 감정을 순화시킨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소중함을 안다. 설령 부정적인 감정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 또한 사람이 지닌 소중한 감정임을 안다. 그래야 타인 조망 능력이 생겨 타인의 감정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보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회성이 발달한 사람이다. 자신을 부정당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란 어렵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아이만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안아주며 그럼에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여 아이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내가 그랬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단정적인 말보다 내가 그렇게 한 걸 충분히 이해해 라고 받아들이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과거를 끄집어내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는 앞으로의 감정에 대한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마음을 잘 알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다. 아이의 감정을 보듬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엄마의 미래형 질문이다. 앞으로 그럴 때, 그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 지금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책에서는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내 아이가 행하는 어떤 거, 만약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뭐 학업에 대해서, 뭐 성적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아닌 1차원적인 거, 나와 아이와 관계에 대한 것이 제일 1번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뭔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해줘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 그건 그냥 엄마의 만족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는 그걸 참고 했을 수도 있고, 엄마의 눈치를 보느라고 했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너무 신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 사회는 현재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꼭 제가 미래 수업이라는 그 채널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랑 함께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온라인 기반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미래 사회,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0세부터 10살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 친구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옛날 방식대로 엄마가, 우리 X세대잖아요. X세대, 오렌지 쪽 뭐 이런 세대인데, 이런 세대에서 했던 그런 어떤 학습 패턴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저는 계속 지금 이 사회 현상과 이런 것들, 미래에 만날 세상,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신문을 보고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지금 경험시켜 줘야 되는지 매일 고민하고, 또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선생님들과 함께 또 어떤 작은 연수를 했는데, 그것처럼 그냥 옆집 아이 하듯이 당연히 했던 것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알아야지만 우리 아이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엄마가 됩니다. 분명히. 자, 내일은요, 폐를 끼치는 행동은 확실히 훈육하자. 자, 우리 훈육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일 또 이 책, 내일 아니에요, 월요일이에요. 그죠? 월요일에 이 챕터를 읽을 건데요. 제가 어저께 마칠 때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월요일에는요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월요일은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책 읽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직장을 가신다거나 그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월요일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추석 명절이 있지만 월요일, 화요일은 수업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정상적으로 3시에 만날 거고요.